안녕하세요. 옐로캣 드라마톡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귀궁 5화 리뷰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 화의 핵심 사건들이랑 점점 깊어지는 미스터리를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와, 근데 이번 화는 정말이지, 시작부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영인대군. 김선빈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그 영인대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게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임금이 딱 떠올리잖아요. 열이가 경고했던 거. 팔척귀가 돌아올 거라고. 네, 궁궐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 사건 때문에. 근데 그 시각에 열이랑 강철은 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이는 할머니 무구를 찾으러 갔고 강철은 그 가섭스님, 이원중 배우님. 그분한테 팔척귀를 천도할 방법, 그러니까 없앨 방법을 물으러 갔죠. 아, 거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섭스님이 딱 말하잖아요. 팔척귀를 완전히 천도하려면 용의 여의주나 아니면 이무기의 야광주, 전부가 필요하다고. 전부요? 와. 네. 근데 아시다시피 강철이 이무기니까 야광주는 자기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걸 다 내놓으라는 건 뭐랄까 사실상 그냥 죽으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철 반응이 나더러 죽으라고 이거였잖아요. 아, 정말 그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그 사명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열이의 몸주신 제안을 받아들이잖아요. 강철이. 네. 그래, 내 그리 해주마 하고 딱 결심하죠. 그 결단이 참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이게 그냥 팔척귀를 맡겠다는 의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열이에 대한 마음 때문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몸주신 의식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주술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서로에게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니까요. 아, 맞아요. 그 장명로랑 옷가락지 교환하는 장면도 있었죠. 네. 이게 그냥 물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운명을 뭐랄까 깊게 연결하는 그런 느낌? 관계가 확실히 한 단계 나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무구를 챙겨서 도성으로 가는데 그 길이 또 순탄치가 않았죠. 네. 왕의 호위무사한테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치다가 우연히 최인선, 신슬기 배우죠. 그 인물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고요. 이 만남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최인선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렇죠. 이 인물이 데뷔의 오천 외당숙 딸이고 전 좌이정, 최원우, 안내상 배우. 그 딸이라는 배경도 중요하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과거의 열이가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던 인선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거.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때 윤갑한테도 도움을 받았던 인연이 있고요. 마침 인선이 윤갑을 만나려고 도성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설정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엮일까 되게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단순 조력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뭔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선이 가마에 숨겨주는데 와, 그 좁은 공간에서 강철 손끝이 열이 입술에 살짝 닿는 그 순간 다들 설렘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로맨스적인 분위기가 살짝. 근데 그런 아슬아슬함도 잠시였고 결국엔 호위무사한테 들키고 말죠. 아유. 네. 결국 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궁에 도착해서야 이제 영인대군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건 현장에서 이상한 부적을 발견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적이 진짜 중요한 단서 같았어요. 네. 결정적이죠. 일단 누군가가 팔척귀를 되살리기 위해서 왕자인 영인대군을 제물로 바쳤다는 걸 암시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궁궐 안에 팔척귀를 돕는 세력이 있다. 혹은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럼 이제 단순 귀신 문제가 아니라 궁중 암투 같은 걸로 번지는 건가요? 그렇죠.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음모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가 임금이랑 손을 잡고 팔척귀를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이번엔 진짜 잡나 싶었는데 근데 거기서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죠. 네, 그 맹인 판수, 풍산, 김상호 배우님 갑자기 나타나서 뭘 하더라고요. 네, 그게 오히려 팔척귀한테 힘을 보태주면서 열이랑 강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방해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단순히 팔척귀를 그냥 돕는 조력자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팔척귀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임금이랑 원자, 열이, 강철까지 다 위험에 처하면서 5화가 끝나잖아요. 와, 정말 다음 화를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주인공들이 너무 무력해 보여서 안타깝기도 했고요. 로맨스랑 미스터리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그 풍산이라는 인물의 정체와 역할, 이게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추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연 궁궐 깊숙한 곳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진짜 흑막은 누구일지, 그리고 그 풍산은 정말 단순히 팔척귀를 돕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남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옐로우캣 드라마톡이었습니다.